자, 이제 187조 법률 규정 아주 중요하죠. 이게 또 훨씬 잘 나와요. 법률행위보다. 법조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자, 상속인은 등기 없이 취득 100년 죽을 때까지 등기 안 받아도 돼요. 하지만 팔 때는, 처분할 때는 등기하고 처분해라. 그게 단서죠. 자, 단서보다 본문이 훨씬 중요해요.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기타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법은 취득이라고 되어 있지만 취득에 한정되지 않아요. 득실 변경. 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처분할 때는 이제는 등기하고 팔아라 그 말이에요. 상속, 사망한 때 등기 없이 바로 취득. 경매, 경락인, 최고가 매수인이 법원에 매각대금 완납한테 등기 없이 바로 취득. 이 문제 다 했어요. 자, 이제 처음 하는 거죠. 공용징수예요. 공용징수, 토지 수용을 말하고,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토지 소유자한테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보상금 줘야 돼요.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노란색 없죠?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자,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 형성 판결을 말해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유일한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을 하는데 이것도 했어요. 공유에서 판사님이 그냥 분할한다예요. 분할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찢어버려요. 분할한다. 바로 분할의 효과가 발생해요. 형성이라는 것은 뭔가가 필요 없어요. 바로의 의미가 형성시켜버려,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형성권은 의사표시 취소합니다. 바로 취소 효과. 상대방 동의 따위 필요 없어. 그럼 여기는 판결이니까 바로 형성시켜버리니까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그래서 법조문에서 말하는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할 때 그 판결은, 등기 필요 없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해요.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거든요. 등기소 가서 매수인은 등기 박아야 돼. 법률행위라 그래요. 이행 판결은 매매에서 나와요. 그래서 아까 이행 판결 이렇게 찍어도 돼요. 그 얘기까지 안 했는데 우리 시험 지문에 이행 판결 이렇게만 뜰 때도 있고,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명령은 이렇게 풀어서 나올 때도 있어요. 풀어서 나올 때는 쉬워요. 법률 행위가 있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 등기해버려야 돼.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행 판결, 이 네 글자로도 뜨니까 이행 판결은 법률 행위 아니지만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이건 찍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나오면은 못 찍어버리잖아. 그래서 모든 걸 커버할 수 있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자, 됐어요. 기타 법률, 여기도 엄청 잘 나오죠. 건물을 신축했죠. 소유권 취득, 등기 필요 없어요. 이유. 자, 지금부터 볼 건 하나도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법률행위 아닌 건 다 법률 규정, 등기 필요 없어요. 건물 신축한 게 등기 필요 없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행 판결하고 점유취득쇼 빼놓고는 모든 법률행위 아닌 것들은 다 법률 규정으로 봐버려요. 그러면 건물 신축한 게 법률행위냐? 이걸 한번 이해를 해봐요. 건물 올린 건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사실행위예요. 사실행위. 사실행위는 준법률행위라고 해서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 신축은 법률행위 아니구나. 법률행위 아니니까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하겠구나. 등기 없이. 두 번째, 아까 있죠. 물권의 유인론. 원인행위인 채권 매매가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해서 무효가 됐거나 해제해서 무효가 됐거나 어찌됐든 실효가 됐어요. 무효 같은 말, 효력상실. 원인행위 채권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실효되면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 을소유권 없어 소유자는 암놈, 당연 복귀. 을등기 말소등기 없이도, 말소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 당연 복귀. 당연을 외워요. 그래서 원인행위 실효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복귀. 우리 시험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원인행위 실효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복귀 이렇게도 뜨고, 매매계약이 무효 한 번 떴고, 취소로 실효 이렇게도 떴고, 해제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복귀 이렇게도 떠요. 결국 이게 다 떠요. 다 떠요. 그러면
아하, 물건이 유인론. 당연복귀. 원인 A가 실효됐네요. 취소 해제 보면 안 돼, 여기는. 취소 해제는 의사표시니까. 의사표시 등기해야 돼? 그럼 큰일 나요. 취소 해제로 실효가 됐구나. 그래서 여기서 방점은 취소 해제를 절대 보면 안 되고, 취소 해제로 무효가 됐구나, 실효가 됐구나. 그래서 효력이 잃었다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벌어진 현상이라고요. 무효구나, 벌어진 현상. 법률행위 아니죠? 법률행위 아니니까 등기 필요 없는 187조 당연복귀. 당연 이 두 글자가 뜨면 등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건 아주 쉽죠. 법정이 나왔죠? 이거 젖은 것 같아. 법정이 나오면 법률 규정에 준말. 따라서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공통점, 법정, 법률 규정, 등기 필요 없겠네. 등기 없이 바로 취득해요. 그 다음에 건물전세에서 나오는 단어가 건물전세가 법정갱신돼요. 자동갱신. 법정이죠. 등기 없이 갱신됩니다. 그래서 3번, 4번이 제일 쉬워요. 법정, 187조, 법률 규정, 등기 필요 없겠네. 자, 분묘기지권 취득시효. 묘 밑에는 남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에요. 관습법상 인정되는. 묘는 등기가 안 돼요. 묘는 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등기 필요 없이 바로 취득. 그렇게 하면 돼. 묘는 등기가 안 돼. 이걸 외우는 거예요. 이해지. 자, 용익물권에서 내가 전세 사는데 2년 기간이 만료했어요. 기간 만료로 인한 용익물권의 소멸은 등기 필요 없어요. 이후 기간이 만료했네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끝난 거지. 기간이 만료했네요. 법률행위 아니니까 등기 없이 바로 소멸. 그 다음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 내가 돈 빌린 걸 갚았어요. 변제로 채권이 소멸하면 부정성에 따라 저당권도 소멸. 그러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이에요. 얘도 채권이 죽었네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자, 공통점 1번부터 7번의 공통점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똑딱 법률행위 아니죠. 사실행위. 법정은 됐고 묘 등기 안 돼요. 기간이 만료했네요. 채권이 죽었네요. 사람이 죽은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죽었든 기간이 죽었든 채권이 죽었든 법률행위가 아니요. 벌어진 현상. 그래서 187조 등기 필요 없어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조심할 게 이거. 원인행위가 취소 해제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복귀는 당연 복귀로 외워버려요. 취소 해제, 의사표시, 법률행위 등기, 큰일 나. 그래서 원인행위 실효로 인한 부동산 물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복귀. 이것만 좀 조심하면 돼. 특히 취소 해제, 벌어진 현상. 무효가 됐네요. 실효가 됐네요. 벌어진 현상. 그래서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이쪽 187조가 됐네요. 이것만 정리하면 186조 7조 거의 다 한 거예요. 자, 이제 법률 규정. 이 법조문에 별 3개 하시고 이 법조문을 외워요.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이렇게 4개 외우시고 기타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은 이렇게 외워요. 등기 필요 없다. 자, 맨 밑에 왼쪽 양가로 1번 큰 목차의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법률 규정에 등기 없이 부동산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도 처분할 때에는 등기하고 처분해라. 이게 저기 단서 규정을 말하는 거예요. 등기하고 처분해라. 자, 이제 오른쪽 187조 적용 범위. 이제 여기서부터 시험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상속 6번 나왔어요. 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등기 없이 바로 취득. 이렇게 등기 없이 거기에 동그라미 밑줄을 하는 거예요. 상속 가장 쉽죠. 별 3개. 자, 공용징수는 맨 오른쪽만 봐요.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줘야 취득합니다. 보상금 안 주면 취득 못한다. 등기 없이. 자, 판결. 등기 필요 없는 판결은 자, 첫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맨 오른쪽 187조가 말하는 판결은 판결 자체의 형성적 효력이 발생하는 자 밑줄 형성 판결을 말해요. 그래서 등기 필요 없는 판결은 형성 판결. 예. 공유물 분할 판결. 여기까지 딱 밑줄.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 이것만 등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 세 번째 줄. 공유물에 대한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 각각 단독 소유권 성립. 등기 없이. 그래서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그걸 두 개를 딱 해서 별 3개 하시고.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판례 박스 봐봐요. 판례 박스는, 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됐네요. 3번으로 갑니다. 판례 박스 지나서 3번. 이행 판결 나왔죠? 이행 판결은 두 번째 줄. 등기가 필요하다. 여기 왕별이에요. 그래서 이행 판결은 법률 행위가 아닌데도 등기해야 돼. 외워요. 법률 행위 아닌데도 등기하는 건 두 개밖에 없어. 이행 판결, 점유취득시효. 외웁니다. 왕별. 그래서 밑에 판례 박스 봐요. 187조 판결이란 밑에 형성 판결을 말하는 것. 따라서 두 번째 줄 오른쪽.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령하는 판결. 이게 바로 이행 판결이에요. 거기 밑줄.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 이게 그 밑에 그 위로 쭉 연결시켜. 저 위에 3번, 동그라미 3번.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서 형성 판결하고 이행 판결을 구별하셔야 돼. 이행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형성은 분할한다예요. 그래서 이행 판결에 관한 판례예요. 같이 하시고 왕별을 같이. 자, 넘기십니다. 경매도 별 3개 하셔야겠죠. 오른쪽 매각되고 완납시 거기다 적어요. 완납시 그게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항상 바로예요. 바로. 등기 없이 바로. 상속 경매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자, 그러면 이제 표가 있죠. 왼쪽이 등기 필요한 겨, 오른쪽이 등기 필요 없는 187조예요. 왼쪽이 186조 등기해야 되는 거. 이제 정리합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1번. 합유지분 포기, 공유지분 포기, 부동산 물권 포기. 지문이 3개로 떠요. 포기에 동그라미 하셔야지.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등기해야겠죠. 그 다음 2번. 그냥 순서대로 합니다. 교재 순서대로. 점유 취득시효. 이거 법률행위 아닌데도 등기해야 돼요. 외우시고 해당 법조문에서 등기하라고 했어. 그 다음 어디를 보시느냐. 4번. 공유물의 현물분할 합의에 의한 단독 소유권 취득. 그럼 내 눈은 어디로 간다? 합의. 현물분할 합의. 거기 동그라미 빵. 너는 합의, 합치, 계약이구나. 계약이니까 등기해야지. 그 다음 6번. 이행 판결. 확인 판결 X하시고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이행 판결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2번하고 6번이 법률행위 아닌데도 등기해야 돼요. 자, 여기보다 제 프린트물이 딱 더 좋아요. 프린트물로 정리 싹 해놨으니까. 프린트물로 최종 정리는 프린트물로. 기본서는 이해. 정리는 프린트물. 세트야, 세트. 앞으로 공부 방법. 자, 오른쪽 등기 필요 없는 거. 동그라미 1번. 신축 건물 소유권 취득. 그렇지. 똑딱똑딱. 법률행위 아니니까. 바로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이것도 5번 나왔어요. 자, 2번.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그 다음에 6번. 건물전세의 법정갱신. 법정이 나오면 법률 규정. 등기 필요 없겠네. 바로 등기 없이 취득. 3번.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용익물권 소멸. 기간이 만료했네요. 사람이 죽었네요. 사망 똑같아요. 등기 없이 바로 소멸. 4번. 피담보채권 소멸에 의한 저당권 소멸. 채권이 죽었네요. 기간이 만료했네요. 다 죽은 거예요. 사망한 거 똑같아요. 다 법률행위 아니니까 등기 필요 없죠. 그 다음 7번. 원인행위 실효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복귀. 당연 복귀. 등기 필요 없어요. 실효됐네요. 무효됐네요. 취소 해제됐네요. 취소 해제 조심하시라겠어요. 무효 취소 해제 각 한 번씩 다 나왔으니까 원인행위 실효로도 나오고 잘 나와요. 그 다음에 8번. 묘. 분묘기지권. 묘는 등기가 안 돼. 이렇게 외우시고. 결국 1번부터 지금 5번 빼놓고 8번까지 한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한 바퀴 좀 더 돌아야 돼. 집합 건물도 나오고 하니까. 됐어. 이 정도 하면 돼요. 여기 표가 왕별이죠. 그냥 별 3개 해놔요. 결국은 이거 하는 거예요. 물론 제 프린트물이 더 그걸로 정리하시고. 자, 오른쪽 108조 예외 점유취득시효 왼쪽에서 한 거예요. 점유취득시효는 오른쪽 4번 두 번째 줄 등기해야 해당 법조문이 245조 법조문이 등기하세요. 별 3개예요. 점유취득시효 왕별이지. 이행판결 점유취득시효 왕별.
자, 186조 7조 끝난 거예요. 자, 문제 하나 볼게요. 1번 볼게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법정이니까 등기 없이 취득. 맞겠죠. 2번. 이행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시기는 확정 판결 시이다. 이행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시기는 확정 판결. 응용지문이에요. 물음표. 머리 써야 돼요. 머리 쓰지 마시고 일단 물음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3번.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상속, 등기 없이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맞는지 뭐. 4번.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한 때이다. 경매, 등기 필요 없고 언제 소유권 취득 경락에는 매각대금 완납 시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맞는지 뭐. 5번. 건물 신축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건물 신축 똑딱똑딱 사실행위 법률행위 아니니까 등기 필요 없네요. 자, 그러면 2번은 응용지문이라 물음표에서 넘어왔는데 1번, 2, 3번, 4번, 5번이 다 맞아. 공부가 됐으면. 그러니까 2번이 답이요. 머리를 왜 써? 머리를 왜 써? 고생하게. 그러니까 머리는 답이 없을 때 쓰는 거예요. 아, 머리 써야 되네. 중간에 물음표가 나왔거나. 그러니까 답은 2번이에요. 자, 2번 해결할게요. 이행 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시기는 확정 판결 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행 판결을 보고 이행 판결 나였어. 이는 법률행위 아닌데 등기해야 된다고.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재판 끝난 때다? 아니야. 등기 시점. 확정 판결 시 X.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확정 판결 시가 아니라 이행 판결은 등기하는 시점이요. 등기 박은 시점. 그러니까 이렇게 X.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왜 정답 주느냐? 나머지 통해서 2번 정답 맞추란 얘기예요. 우리 출제위원들은 여러분들 실력을 정확히 안다니까? 80점까지는. 80점까지는 어려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라는 얘기예요. 2번에서 헤매지 말고 3번, 4번, 5번까지 가봐. 만약에 다른 데도 어렵게 내버렸다. 그러면 틀리라고 낸 거예요. 지문 2개가 어렵죠. 그러면 그 문제 난이도 상으로 가버려. 8점대 이상. 틀려도 아무 상관없어. 이런 건 틀려주고 맞히는 문제 실수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나머지를 쉽게 내줬어요. 이 정도면. 그러면 맞히란 문제예요. 2번 지문 어려워도 이 문제 맞춰줘야 돼. 오케이. 됐어요. 이제 등기 갑니다. 등기. 아하. 일단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206페이지 왼쪽에 3번에 1번 큰 목자. 원인행위 실효에 대한 물권 복귀 있죠. 자, 기본서에서 설명드릴게요. 동그라미 2번만 보면 돼. 2번. 자, 두 번째 줄.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되면 매수인 을명의 등기를 말소 등기 없이도 물권은 당연 매도인에게 복귀. 당연 복귀. 동그라미 빵빵 해놔요. 그래서 매매가 취소 앞에 무효도 적어놔요. 우리 시험은 무효 취소 해제가 각 한 번씩 떴어요.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실효되면 매매가 원인행위죠. 목차. 원인행위 채권 매매가 실효됐죠. 제목 봐요. 목차. 양가를 1번. 원인행위 채권행위가 실효됐죠. 이 말이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쪽 오른쪽 코디.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실효됐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당연 복귀. 등기 없이.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 등기 없이죠. 당연 복귀. 별 3개죠. 별 3개. 자, 됐어요. 나머지 오른쪽. 포기합니다. 5번.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거기다 적어놔요. 포기 옆에.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밑에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이렇게. 계속 훈련해요.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단독행위죠. 그래서 의사표시. 이걸 빨리 튀어나와야 돼.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186조. 등기해야. 두 번째 줄 등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합유지분 포기든 공유지분 포기든 물권 포기든 소유권 포기든 제한물권 포기든 다 필요 없어. 포기. 의사표시. 법률행위. 등기해야 186조. 자, 이제 등기로 갑니다. 등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등기. 2차 과목 등기법에서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거예요. 등기법이 제일 어려워요. 6과목주. 부동산 등기법이. 민법보다 더 어려워요. 등기법이. 등기법은 민법하고 비슷해요. 풀어가야 돼. 단순한 게 안 돼요. 이유를 알고 이유를 통해서 계속 풀어가야 돼요. 민법 잘하면 등기법도 어느 쪽 잘하고요.
민법 못하면 등기법도 못해요. 민법 잘해도 등기법은 더 어려워요. 등기법 어려워. 저 등기법 배울 때 죽는 줄 알았어. 대부분 판례를 읽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 고시 합격했는데도. 연수회 때 배웠어, 등기법을. 죽는 줄 알았어. 대부분 판례를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 그만큼 등기법이 어려워요. 자, 갑니다. 힘들어도 공부하면 돼요. 우리 시험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안 내니까. 그래도 어렵지, 여러분들한테는. 저한테도 어려운데. 자, 등기. 중간생략 등기 봐야 되고, 등기 청구권, 등기 추정력, 가등기. 이 네 놈이 등기가 두 문제 나오거든요. 두 문제. 그중 가장 잘 나온 놈들. 이 놈만큼은 해야 돼요. 이 놈만큼은. 자, 등기의 형식적 요건.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자, 이걸 읽고 이해를 할 거예요. 항상 민법은 읽고 이해를 해야 돼. 이해가 된 후, 그 다음 반복, 암기. 있다, 없다. 고를 수 있는 암기예요. 여기서 들어. 물건에 관한 내 등기가 원인 없이 누군가에서 원인 없이 불법으로 말소됐어. 즉, 생각해봐요. 내 소유권 등기가 누군가 불법으로 말소한 거야. 그러면 내 소유권이 날아갈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라지지 않아요. 쉬워요. 누군가 내 등기를 원인 없이 불법 말소했다고 해서 내 소유권, 물건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내 소유권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불법 말소돼도 내 소유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 괄호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등기는 내 소유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지 내 소유권 효력을 쭉 살아남게 하기 위한 전속 요건은 아니에요. 자, 말이 어려워요. 자,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으면 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등기, 매수인들이 등기 이전 등기를 박으면 소유권 효력 발생시킨 취득 효력을 시킨 거야. 그러면 한 번 등기해서 내 소유권 취득했으면 내 소유권은 이제 상관없는 거예요. 누군가 불법으로 말소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 만약 이걸 등기를 물권 효력의 전속 요건이라고 표현하면 등기가 사라진 순간 내 소유권도 사라진 때 나오는 말이 전속 요건이에요. 계속 등기 유지해라. 그러면 전속 요건이라는 말이 통해요. 근데 계속 유지 안 해도 돼요. 불법 말소해도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속 요건이란 말이 간혹 떠요. 계속 점유해라. 유치권. 주임법에서 인도 및 주민의 요건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게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전속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칠력이 쌓여야 이 말을 이해하게 돼요. 다행히 이건 거론은 우리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이 없고 여기만 나와요. 물권, 소유권 생각했어. 누군가 내 소유권 등기를 원인 없이 불법으로 말소했어? 괜찮아. 내 소유권 사라지지 않아요. 내 물권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자, 된 거요. 자, 불법 말소 어디 있느냐? 오른쪽 3번 부동산 등기 큰 목차 2번 이점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자, 등기는 물건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 즉 소유권 취득시키는 요건이지 효력 전속 요건은 아니에요. 자, 너무 여기에 빠지지 마시고 시험 여기서부터 나와요. 물건에 관한 등기가 누군가에서 원인 없이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내 물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까지. 별 3개예요. 별 3개. 5번 나왔어. 5번. 해야지. 그래서 누군가 불법으로 내 등기 말소에도 내 물건 소멸하지 않는다. 거기다 적어놔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옆에 내 물건 소멸 X. 소멸하지 않아요. 만약에 누군가 불법 말소했을 때 내 소유권이 사라져버리면 큰일 나지. 고생해서 아파트 한 채 사놨는데 누가 불법 말소하면 내 소유권 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이해됐어. 그래서 사라지지 않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중복 등기 볼게요. 이중의 소유권 보존 등기. 자, 민법은 3년 한 번 나와서 안 중요해요. 등기법에서는 꽤 중요하지만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보존 등기를 박았어요. 그런데 그 후 얼마 살다가 매매를 통해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자, 그럼 매수인은 매매기 때문에 186조에 따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할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 을이 박는 등기는 무슨 등기를 박을까요? 을은 무슨 등기 박아야 돼? 매매를 통해 등기 박을 때 무슨 등기?
소유권 넘어왔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아야겠죠. 첫 등기는 보존 등기. 신축자가 하는 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매수인으로부터는 이제는 이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이전됐다는 이전 등기를 박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박았네? 뭐야? 너 뭐야? 너 이전 등기 박아야 돼. 너 왜 보존 등기 박았니? 자, 한 부동산에 보존 등기가 2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이에요. 부동산 하나에는 등기부는 하나 해야 돼. 그 등기부가 보존 등기거든요. 이걸 토대로 이전 등기가 계속 연결되니까. 그런데 건물 하나에 보존 등기가 2개 생기면 안 돼. 이 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가 중복되어 있다. 중복 등기. 자, 그러면 둘 중 하나는 무효 처리해야 돼요. 둘 중 하나는 무효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갑 보존 등기가 선 보존 등기고 을 보존 등기가 후 보존 등기인데 갑 등기하고 을 보존 둘 중 어느 걸 무효 처리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갑 보존 등기를 무효 칠까? 을 보존 등기를 무효 칠까? 생각이 다 나뉘죠. 자, 그러면 이제 제 설명대로 이제 머리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너는 임마 왜 이전 등기 안 박았어? 짜샤. 너 잘못했어 임마. 네 등기 무효야. 잘못한 놈 등기를 날리는 거예요. 이전 등기 박을 놈이 보존 등기 박았으니까. 물론 법원도 잘못했지. 등기소도. 보존 등기 신청해도 보존 등기 있으면 안 박아야 돼. 왜 박느냐? 등기소 직원도 실수한 거죠. 같이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끔 태어났죠. 예전에. 그러면 잘못한 후 등기를 무효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소유권 보존이 중복 등기는 애워요. 후 등기 무효. 자, 그러니까 우리 나서요. 판사님, 저 매매라는 실체가 있는데요. 실체관계 부합법리. 판사님 좋아하잖아. 실체가 있으면 문제 있어도 유효로 본다며요. 저 돈 주고 샀잖아요. 문제 있어도 유효로 좀 해줘요. 안 돼요. 보존 등기만큼 안 돼. 이유. 매매라는 실체가 있다고 해서 유효로 만들어버리면 소유자가 2놈 생겨버려요. 소유자가 2놈. 한 건물에 소유자 2놈은 일물일권죄에 반하지. 그래서 아무리 실체, 매매라는 실체가 있어도 보존 등기만큼은 실체관계 부합법리를 작동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후등기 무효. 단 전제가 있어요. 우리 민법에 이건 나온 건 없지만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 무효 이렇게 외워요. 이건 등기법에서 필요하고. 그래서 선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 무효. 만약에 선등기가 무효라. 그러면 얘 유효시켜줘야지. 둘 다 무효되면 안 되니까.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잘못된 후등기 무효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게 중복등기. 자, 이게 우리 기출 지문이에요. 동일 부동산에 대해 등기 명의인을 달리해서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 그런 수가 중복 보존 등기. 이 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 중복 등기. 먼저 이루어진 보존 등기, 선등기를 읽어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 비록 매수인이 격려한 경우라도 후등기 무효.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 무효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잖아. 너 이전 등기 박아야 돼 이렇게.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소유자는 한 명이어야 돼. 이게 중복등기. 민법에서는 한 번 나서 잘 안 중요하다는 얘기. 자, 넘깁니다. 다음 페이지 208페이지 왼쪽에 중간에 이 중에 보존 등기 문제. 자, 민법은 방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등기명이 다른 경우 있죠. 이거밖에 안 나왔어. 한 번밖에 안 나왔어 이것도. 자, 그래서 별 3개가 없다는 얘기죠. 동일 부동산에 대해 등기 명인을 달리하여, 즉 갑 보존 등기, 을 보존 등기죠. 등기 명이 다르죠. 그 말이에요. 등기 명을 달리해서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즉 선 등기가, 선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 아니나 뒤에 된 보존 등기, 후 등기는 비록 매수인에 의해 격려된 경우라도 맨 오른쪽 후 등기 무효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고 외우고. 후 등기 무효. 을이 잘못했기 때문에 실체관계 부합 작동 안 시켜요. 오케이, 됐어요. 이제 갑니다. 등기할 게 많아요. 자, 봐요. 우리 대법원은 나오죠. 물권 변동 과정이 불일치하더라도 매매와 같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문제 있는 등기도 유효로 본다. 이게
실체관계 부합법칙. 그게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양가로 3번 목차 밑에 동그라미 1번. 판례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등기 절차에 하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등기 유효로 본다. 이게 실체관계 부합법리. 앞으로 지금부터 실체관계 부합법리를 꽤 볼 거예요. 자, 이제 봐요.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 자, 이제 설명 드려봐요. 우리 했어요. 통정의 표시에서 갑을이 증여를 했죠. 갑이. 근데 증여세 안 내려고 매매한 것처럼 통정의 표시 작아쳤죠. 을 등기 넘겨줬죠. 매매는 통정의 표시 가장매매로 무효. 하지만 증여는 숨겨진 은닉행위로 유효. 을 등기 유효, 을 소유자. 자, 판례는 여기부터 간 게 아니라 여기부터 간다고 했어요. 비록 매매는 없지만 원래는 무효야. 매매가 없으니까 매매가 무효니까 을 등기 무효. 하지만 판사님 저 증여받았어요. 증여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을 등기 유효예요. 실체관계 부합 유효. 을 등기 유효, 을 소유자. 실체관계 부합. 따라서 매매는 무효지만 증여는 숨겨진 은닉행위로 유효. 이제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훨씬 잘 나오니까 매매는 자가로 무효, 증여는 숨겨진 은닉행위로 유효, 을 등기 유효, 을 소유자. 따라서 갑은 을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유 소유자니까. 자, 우리 병한테 팔았어요. 병 소유권 취득한다 만다. 병 선악 보지 않아요. 앞놈을 봐요. 을이 소유자죠. 그대로 승계 취득. 따라서 갑은 병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는 등기 말소예요. 유효 등기니까. 자, 거기는 통정 허위 표시에서 나오고 여기서는 이것만 나와요. 을 등기 유효. 자, 지문. 이게 지문이에요. 갑이 지소유 토지 을에게 증여하면서 매매한 것처럼 꾸며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경우 을 등기 유효. 우리 시험이 요렇게 뜨거라 뒤로 하나씩 떠요. 을 등기 유효, 을 소유권 취득. 여기서 딱 읽으면 이 지문을 읽으면 증여의 동그라미가 빡가야 돼요. 갑이 을에게 증여했다고 근데 매매한 것처럼 꾸며 여기까지 읽는 순간 은닉행위 동네구나. 딱 지문을 읽은 순간 어느 동네인지를 공부가 되면 파악이 돼요. 증여는 숨겨진 은닉행위로 유효. 매매는 통정의 표시 가장매매로 무효. 그래서 을 등기는 실체 관계 부합 유효. 증여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을 등기 유효. 등기 유효니까 을 소유자. 자,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와요.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도 유효다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 이거예요. 실제는 증여인데 등기 원인을 매매로 등기소 제출했죠. 실제는 증여인데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 작아 매매 이것도 유효해요. 왜? 단어가 있어. 같은 말이에요. 비록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가 있죠. 실제를 실체로 읽어. 실체가 있으니까 유효. 비록 매매는 작아지만 증여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유효.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실체가 있기 때문에 등기 원인을 다르게 등기박아도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 등기 유효. 요렇게도 나오고 요렇게도 나오고. 같이 훈련해요. 오케이. 된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느냐? 3번에 2번에 있어요. 방금 본 동그라미 2번. 즉 증여의 부동산 취득했지만 등기 원인을 다른 매매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을 등기 유효. 증여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훈련해. 증여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여기 별 3개죠. 그래서 별 3개. 오케이. 넘깁니다. 넘겨서 무효등기 유효. 210페이지 왼쪽 4번 무효등기 유형 있죠? 자, 무효등기 유형은 오늘은 하나만 볼 거예요. 하나는 저당권 한 바퀴 돌아야 돼서. 자, 봐봐요. 표제부 유형. 목차에 3번 볼게요. 양가로 3번 표제부 유형. 표제부. 자, 봐요. 이거 그대로 외웁니다. 건물이 멸실했어요. 이 건물에 보존 등기가 있었나 봐. 그 후 갑이 건물을 새로 올려요. 그 자리에 똑같은 건물 올려.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기존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이 날라갔지. 멸시. 이 건물에 보존 등기가 있었어.
건물이 날라갔어. 그러니까 이제 없다는 얘기죠. 그 후 건물을 소유자 갑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층 똑같은 재질로 건물을 신축했어. 자, 그러면 이 갑은 새로 건물을 등기 박을 때 새로 보존 등기를 박아야 돼요. 그런데 갑이 돈을 아끼고 싶어. 기존 건물하고 똑같이 올려서 기존 건물 보존 등기를 재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멸실된 기존 건물 보존 등기를 새로 올린 신축 건물 보존 등기로 유용, 재활용하고 싶어. 할 수? 결론 없어요. 없어요. 법원이 대법원 판례요. 허락 안 해요. 그래서 보존 등기는 권리 등기는 재활용하게 해줘요. 저당권 등기는 그래서 나중에 실체가 생기면 유용되거든요. 하지만 보존 등기만큼은 절대 재활용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갑이 아무리 판사님 기존 건물하고 똑같아요. 재질도 똑같이 썼고요. 설계도도 똑같고요. 똑같은데 왜 재활용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는 똑같다고 하지만 안 똑같대. 그래서 그대로 외워요. 잘 나와요. 멸실 건물 보존 그대로 외워야 돼. 멸실 건물 보존 등기를 새로 올린 신축 건물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이걸 바로 표제부 이용은 안 된다. 그런 말로도 해요. 우리 시험은 그렇게는 안 나오지만. 자, 여기서 하나 더 어려운 자, 지문 같은 판례 문구예요. 기존 건물이 멸실한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새로 올린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끝나야 돼요. 좀 어렵죠. 자,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기존 건물이 멸실했죠. 이거 같은 내용이에요. 기존 건물이 멸실했어. 그 후 건물 신축했죠. 기존 건물 보존 등기는 새로 올린 신축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로서 효력이 인정해주지 않아. 없다. 재활용 못하죠. 효력 안 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뭔 말인지 몰라버려. 그러니까 지금 훈련 한번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멸실 건물, 신축 건물 나오면 절대 재활용 안 된다. 나중에 저당권 등기만 실체가 생기면 유용을 해줘요. 그냥 나중에 할 거고. 자, 이 내용이 3번에 있어요. 표제부 유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는 안 나오고 고딕으로 나요. 우리 시험. 자, 고딕. 멸실 건물 보존 등기를 멸실 후 신축한 신축 건물 보존 등기로 유용하는 거 인정되지 않는다. 별 3개, 별 3개. 그래서 그대로 외워주면 돼요. 멸실 건물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 보존 등기로 절대 유용 안 된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오케이. 자, 이제 중간생략 등기. 가장 중요하죠. 우리 물권법 등기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간생략 등기. 그 다음 등기 청구권. 그 다음 등기 추정력. 자, 이건 우리가 했어요. 갑이 우리한테 팔았네요. 우리 병한테 팔았네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이 경우 중간놈은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세요. 근데 이 법을 위반하죠. 그래서 의리 등기를 생략한 채 갑병 다이렉트 등기 박죠. 이 병 등기를 중간자 의뢰 등기가 생략된 등기에서 중간 생략 등기. 병 등기는 법에 위반되죠. 강행법규 위반. 하지만 병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유효. 자, 이유. 매매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문제 있는 등기라도 유효. 실체 관계 부합. 그래서 우리 지문에 매매라는 단어가 뜨든 증여라는 단어가 뜨든 상속이라는 단어가 뜨든 실체 뭔가가 있으면 소수로는 등기는 유효로 끝나는 거예요. 다 실체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미등기 전매도 같이 맞춰준다고 했어. 법에 위반 유효. 따라서 해당 법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자, 그러면 여기는 방금 한 거 정리죠. 이건 총칙에서 나와요. 총칙. 중간생략 등기 유효. 미등기 전매 유효. 해당 법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자, 이제부터 물권법에서 나오는 거. 갑으로부터 그림 생각해요. 병 명의로 중간생략 등기가 일단 격려되면
즉 병 앞으로 가백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바뀌면 무조건 유효해요. 그대로예요. 병 앞으로 가백에서 병 앞으로 다이렉트 중간 생략 병 앞으로 등기가 일단 바뀌기만 하면 천지가 개벽에도 병 등기 유효해요. 그럼 어떤 천지가 개벽하느냐? 갑을병 3자 세 사람 간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전원 합의가 설사 없었다 하더라도 좀 이따 나와요. 3자 간 전원 합의 세 놈이 합의해야 중간 생략 등기 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일단 박히면 세 놈 간 합의 없어도 일단 박히면 유효. 이렇게 외우세요. 병 앞으로 중간 생략 등기가 박히면 설사 세 사람 간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박히면 유효. 그렇게 외우면 돼요. 자, 중간 생략 등기는 봐요. 유효. 합의 없어도 박히면 유효. 하지만 중간 생략 등기가 유일하게 무효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 우리 토지거래가에서 봤죠. 자, 읽어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이게 나오면 무효해요. 갑을병 전원 세 사람 간 합의 아래 갑액에서 직접 병 앞으로 된 이전 등기. 이게 중간 생략 등기지. 갑액에서 다이렉트 병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설사 갑과 병을 당사자라는 관점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병 등기, 중간 생략 등기 무효. 그래서 왜 이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에 무효로 만드느냐? 제가 그때 잠깐 언급했어. 갑과 병이 매매한 것처럼 사기쳐야 돼요. 구청을. 허가를 받으려면. 그래서 이거 관청의 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하는 나쁜 놈의 짓거리다. 그렇게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무효 처리하는 거 힘을 주지 않는다 했어. 역제 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하는 나쁜 짓거리라고 해요. 감히 국가기관을 사기쳤어요? 갑병은 계약하지 않았잖아요. 응? 근데 계약한 것처럼 갑병 계약서를 꾸며서 허가 신청해야 돼. 그래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나온 순간 갑병 다이렉트 등기 중간 생략 등 머릿속 계산하시고 무효. 그 다음 이렇게도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인 경우 병은 직접 고마워 뭐 직접 있으면 볼 거 없어. 없다로 끝나. 하지만 이렇게 찍지 마시고 그럼 마지막에 찍는 거고 이렇게 읽어봐요. 병은 직접 갑에게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을 청구할 수는 없다. 과연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제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직접은 지우고 이게 선입견을 가져오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인 경우 병이 갑에게 허가받으러 갑시다. 과연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겠죠. 병이 갑에게죠. 병이 갑에게 허가 신청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안 돼요. 같은 말이야. 이게 중간생에게 하자는 허가 신청을 가자는 거야. 이런 권리 주지 않아요. 그래서 박혀도 무효고 아예 협력 채권 같은 것도 주지 않아. 뭐가 이쁘다고. 좀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생에 박히려면 구청을 갑병이 계약한 것처럼 사기쳐야 된다고. 이걸 허용하지 않아요. 따라서 병이 직접 갑에게 허가받으러 갑시다. 이딴 권리도 주지 않아요. 등기 박아도 무효인데 처음부터 권리를 안 줘버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이 단어가 뜬 순간 소수로는 무로 끝나는 거예요. 없어. 박혀도 무효. 아무런 힘 주지 않고 채권도 주지 않아요. 협력 채권을. 그래서 절대 허용하지 않아. 이거지.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나쁜 놈들로 봐. 어디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만. 이것만 아니면 괜찮아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박히면 무효. 박히기 전에 허가받으러 갑시다. 이딴 권리도 주지 않는다. 무효. 협력 청구권도 주지 않는다. 채권 주지 않는다. 권리 주지 않는다. 없다요. 없다. 이 시기가 맞아요. 저 시기가 맞아요. 지금 정확히 몇 시야? 제가 헷갈려. 저 시기하고 이 시기가 틀려서. 저 시기가 맞아요? 저 시기가 맞아? 오케이. 자, 어차피 이건 시간이 걸려요. 10분간 쉬고.